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시장이 설마 하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끝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하라는 거죠. 임대사업자분들 등록하셔서 세금 내시고 임대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실히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하시는 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실수요자가 아닌 분들이 서울에 집을 4채, 10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좀 집을 내놓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실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원전 타격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투기 거래를 조장하고 입소문을 띄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소위 분양사무실이라는 곳인데요. 분양할 때는 임대수익 7% 보상한다 큰 소리치다가 투기 조장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이 되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리는 유령업체이기도 하고요. 분양건당 얼마는 프리미엄으로 떼서 가져가겠죠. 한 5% 이상 되지 않을까요? 이들도 또 메이저 건설업자들과 연대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금융위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금이 이탈하면 이를 주식투자로 유인해 기업을 살리고 내수신작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주식투자로 돈이 흐를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주식투자할 돈 있으세요?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당대표 선거 출마 입장 밝혔죠?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이상돈 의원과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사성 장군입니다. 대장, 육군 대장. 군생활할 때 대위만 돼도 중대장님만 돼도 하늘같이 보이는데 대장 부인이 말이죠. 공감병에게 전자팔찌 착용했다는 이런 이야기 들으시죠? 2부에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이제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뇌물죄 적용 여부인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4부 경제는 얘기가 전문이지 시간이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박병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 제보 조작 사건에 관한 사과 입장을 내놓은 지 20여일 만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상돈 의원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한 자리 한번 보셨습니까? 인터뷰 내용.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예. 선언을 했는데, 이상돈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민의당 의원 12분이 당권 나서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듣고 보시니까. 네, 우리 입장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시점에 당대표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네. 무엇보다도 상식이 어긋나고 네. 건전한 정치 윤리에 맞지가 않죠. 과거에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 패배했던 이회창 또 문재인 대통령, 네. 이회창 전 총재 문재인 대통령도 한 1년 이상 굉장한 충격과 충격을 받았고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네. 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 죄책감 이런 거 통해서 사람이 좀 바뀌고 다시 태어나는 경우도 하는 거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좀 온당치 않다. 더군다나 안철수 전 대표 지난번 대선에 쉽게 얘기하면 완패한 경우 아닙니까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기자 간담회 내용을 보니까 선당 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부터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늘 해오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당 후사 하기 위해서 당대표 나간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고 성찰을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 당대표 성찰을 하기 위해서 대표 출마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네. 시기도 안 맞고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시기 명분 다 안 맞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반대를 뚫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거나 또 말씀 나눠보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대선 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틀인가 사흘인가 후에 어떤 자리에서 예. 자기가 다음번 대선에 나가면 50% 이상 득표해도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음 선거란 말씀이시면 2022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금방 패배한 후보는 네.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고 예. 그런 게 정상이죠. 난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거 찾아보시면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예, 50% 이상으로 당선이 될 자신이 있다. 네, 그건 좀 너무 좀 우스운 얘기죠. 네. 네. 그러면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건데 당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당이 죽었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민주당 빼놓고서는 네. 나머지 당이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다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의당이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 과정 그리고 또 추경 협상 등등에서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개별 역량으로 볼 때 평균 이상으로 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 네. 이번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도 우리 당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낙마시킨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당은 절대로 현재 위기에 있지 않습니다. 네. 어제 정동영 의원하고 했고 그저께는 천정배 의원하고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의 갖고 있는 위상 그리고 역할, 기능, 한국의 미래 정치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8월 27일 전당대회를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만약에 저희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면은 인터뷰 하실까요? 그럼 저한테 질문하실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 이상돈 의원한테 질문 드릴 내용은 아닌데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는지는 뭐 청취자분들이 아실 거고 안 전 대표가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을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하나 참고로 하고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듣고 본인이 스스로 나와줘야지만 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어떤 게 실제일까요? 네, 지지했다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것이 있는데요. 네. 현역 의원 중에서 그야말로 지지를 확실하게 한 의원은 제가 알고 있기는 네. 이원주 의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이원주 의원요? 네, 확실하게 네.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원외위원장 109명이 지지했다 그러는데 네. 지금 원외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김지호 위원장이 있습니다. 네네. 자기도 이해하기 어렵다. 109명 명단 한번 내봐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또 네. 나는 조작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을 내보라 그랬더니 명단은 내놓지 못하시는군요. 네. 지금 정치 세력을 두텁게 하겠다 이 내용이 혹시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염두로 두거나 합당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합당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예. 당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바른정당과 공통되는 점도 있고 다른 네. 점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당의 비중이 호남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거기에 또 호남 동서는 네. 바른정당과의 합당 같은 것은 그렇군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돈 의원께서 국민의당에 입당하시고 또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국민의당 안에서 이렇게 정치의 움직임을 들여다보신 후에 국민의당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좀 네.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네. 분에 넘치는 의석을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중도 보수 유권자들께서 지지를 해주셨는데, 네. 그 두 개를 함께 갖고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참 느꼈습니다. 그런 것도 두 개를 살리는 거 참 그렇죠. 어렵다는 걸. 예,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죠?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원주 의원은 왜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강력히 지지를 했을까요?
그것도 본인한테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대표가 당내 고문들 탈당 의사가 있다. 그러니 안 전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은 좀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박지원 대표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네, 저도 뭐 직접 뵙지 못했으니까 네. 어제 오늘간에요. 네, 사실 정재철 고문님 같은 분들이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이건 뭐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 안철수 전 대표가 정말 뭐 지도력을 발휘해서 일찍 꺼버린다 그러면 뭐 좋은 일이겠지만 지속이 된다 그러면 탈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요, 탈당을 뭐까지 할 의원이 과연 이렇게 좀 쉽게 있겠습니까? 네네. 그런 계기가 있으면 크게 흔들리면 흔들렸지. 네. 개개인이 탈당하거나 이런 일은 제 생각에는 네.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지금 북핵과 미사일 위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목소리를 이 부분에서는 안보 중심의 당이다,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다가 포문을 좀 여신 것 같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번에 파리 부동산 조치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40석이나 되는 제3당으로서의 역할 이게 중요하다면 국민의당도 어떤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때 우리 입장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드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가 네. 너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입장 표명을 대변인단 통해서 꾸준히 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세금 증가시키는 거 네. 온당치 않다, 예. 뭐 그런 비판 네. 성명 꾸준히 냈습니다. 예. 정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특히 뭐 이상돈 의원께서야 정책통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실 걸로 믿는데 지금 네. 그 선거를 이렇게 정치를 하시다 보면 결국 조직과 자금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아까 호남의 어떤 지역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이렇게 국한된 것은 상당히 좀 위험스럽고 좀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마 느끼실 건데 그런 의미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선거를 앞두고서 네.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건 뭐 수도권에서 좀 바른정당과 선거연대 같은 것을 도모해야만 네. 민주당 후보와 한번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일이죠. 네, 그때. 근데 지금 8월이 지나고 나면 내년 6월 달 지자체 선거까지 사실상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네. 바른정당과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국정감사 국회 중요한 입법 문제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가을에는 거기에 전념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문제가 내년에 들어서 그런 이제 각 당에서 이제 선거 전략을 세울 때 그런 문제가 좀 나오겠죠.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이런 내용을 할 때 보면 늘 이렇게 이상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우리 이상돈 의원께서는 또 잘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3월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5월에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이 연설문 쓰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십니까 거기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중에서 안종근 의사를 거론한 것도 좀 엉뚱하게 들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극중주의라는 것은 또 사전에 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건 엉뚱한 얘기입니다. 전체 당직자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 당직자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당직자분들이 사실은 바닥 민심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서요. 네, 그럼 지역 위원장들 생각은 사실상 이번에 대선 패배뿐 아니라 특히 이번에 문준영 씨 제보조작 사건 때문에 사실상 좀 매우 어렵다. 이렇게들 모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철수 전 대표가
불러온 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네. 영입한 사람이.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남의 일처럼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9178번님의 문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추구하는 새정치, 국민을 위한다는 혁신의 의미를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철폐해야 될 기존의 정치를 답습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득을 위한 행보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8900번님, 사설이나 논설에는 꼬집는 이야기가 있지만 부동산 대책이든 북한 문제든 원전이든 이런 얘기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뭐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국민의당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상돈 의원께서 지금 인터뷰하시는 내내 말씀 들어보면 국민의당이 좀 정이 떼졌다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처음에 초심에서는 네. 멀어졌죠. 그래서 처음에 좀 추구했던 것은 좀 현실 정치의 벽에 좀 부딪혔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런 중도 보수 유권자 그 민심과 네. 이렇게 같이 가서 네. 우리 정치를 한번 확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죠. 네.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